스무스 머슬 셀 내에서 일어나는 사용화학적 변화로 말초 페리페럴의 수축과 중심 센트럴의 이완을 알아볼 것 같지만, 우선 해부학적으로 볼 때에 파라를 억제하면은 상대적으로 심파세틱 너브가 항진된다고 해가지고 소듐이 들어가고 포타슘이 나오는 일렉트리크 스티뮬레이션이 진행되면 이것이 시냅스에 가가지고 카테콜라멘이나 아세틸콜린 같은 뉴로 트랜스미터, 뉴로 트랜스미터가 나와야 한다. 이것이 포스트 시냅스에서도 계속 일렉트리크 스티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포스트 시냅틱 말단에서 나온 뉴로 트랜스미터, 즉 카테콜라멘이라든가 혹은 또 아세틸콜린 등이 말초에 있는 알파에 가서는 스무스 머슬을 수축시키고 중심인 베타에 가서는 스무스 머슬을 이완시킨다고 했다. 같은 물질, 예를 들어 칼슘이 간다고 해도 말초에 가서는 수축이 되고 중심에 가서는 이완이 되는 것이고, 그럼 수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액틴 속으로 미오신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스무스 머슬 셀 속에는 마이오파이블이라고 하는 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코미어라고 하는 근절이 있다. 이 사르코미어를 이루는 것이 액틴과 미오신인데, 액틴은 껍질로 보고 미오신은 알맹이로 보면 되는데, 이 미오신이 미오신 바인딩 사이트가 있는 액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축이고, 나오는 것이 이제 이완인데, 이렇게 말초가 수축하는 데는 알파1, 알파2라고 해서 주로 알파1은 퓨필이라든가 혹은 팔모너리 아터리라든가 프로스테이트, 페니스에 있고, 알파2는 CNS에 있다. 그리고 베타도 베타1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너리 아터리에 주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베타2는 트로키아에 있는 것을 우선 해부학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초에 있는 스무스 머슬 셀 표면에 보면은 리셉터가 3개가 있다.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칼슘도 있는데, 말초는 알파와 칼슘의 작용이 잘 되고 중심에는 베타와 칼슘의 작용이 잘 된다. 그래서 이 알파 리셉터에 다가오는 뉴로트랜스미터, 카테콜라멘이나 아세틸콜린이 자극을 됐을 때는 수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극이 적어질 때는 이완이 되는 것이다. 칼슘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칼슘이 많이 들어와도 활성화돼도 이온화돼도 이제 수축이 되는 것이고, 활성화 안 돼도 이완이 되는 것이고, 이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ATP로 봐도 좋다. ATP가 많으면 수축이 되고 ATP가 적으면 이완된다. 칼슘이 그러니까 많으면은 수축되는 것처럼, 수축되고 작으면 이완되는 것처럼 ATP도 많으면은 수축되고 적으면 이완이 되는 것이다. 다른 물질로서 이제 GMP라는 물질이 있는데, GMP가 많으면 수축이 되고, 사이클릭 GMP, 반대되는 사이클릭 GMP가 많으면 이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초가 수축되는 것은 결국 뉴로트랜스미터가 알파에 자극을 많이 줄 때,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라든가 카테콜라멘이 알파 리셉터에 자극을 많이 주는 것, 이것을 전기적 자극이 이 뉴로트랜스미터 자극으로 바뀐 것인데, 이것이 자극이 많아지면은 수축이 된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라든가 혹은 또 에페드린 같은 것은 전부 다 뉴로트랜스미터 많이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말초가 수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이 많아지면은 ATP가 많아져가지고 수축이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칼슘 이온이 많으면 칼슘 이온이 액틴에도 붙고, 또 칼슘 이온이 ADP를 ATP로 바꿔주게 해가지고 다시 ATP가 ADP로 바뀔 때 나오는 프리 에너지가 바로 미오신을 갖다 액틴 속으로 들어갈 때 쓰는 에너지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수축이 되는 것이고,
이런 그 알파 아고니스트라든가 칼슘에 의한 그 ATP라든가 또 마지막으로 그 GMP가 많아지면 수축이 된다고 했다. GMP는 사이클릭 GMP에서 자연스럽게 GMP로 바뀌는 건데, 사이클릭 GMP의 반대 물질로 해서 릴렉스일 때 공부하도록 하고, 그럼 릴렉스 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초를 갖다 릴렉스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축과 반대니까 알파 아고니스트가 아니라 알파 안타고니스트 반대 물질인 안타고니스트가 많을 때에 릴렉스가 된다. 예를 들어서 프로스테이트가 BPH가 온다고 하든가 페니스가 이렉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스무스 머슬이 너무 수축이 많이 된 것이다. 그래서 반대 물질인 프로스테이트의 반대 물질, 그러니까 BPH 반대 물질인 줄어든 것의 반대 물질인 알파 1A 실로도신 같은 전립선 약을 쓸 것 같으면 스무스 머슬이 이완되는 것이고, 페니스 같은 경우도 알파1B인데 파파베린 같은 걸 조사했을 때 수축의 반대 물질이기 때문에 안타고니스트니까 이완이 된다. 그래서 수축의 반대는 이완이, 그러니까 알파 안타고니스트가 있을 때 이완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칼슘이 많을 때에 ATP가 많아져 가지고 수축된다고 했는데, 그 반대로 칼슘이 적게 되는 것이 이 칼슘 채널 브로커다. 그러니까 칼슘 채널 브로커를 쓰게 되면은 이완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칼슘 채널 브로커의 종류에는 니페티민을 중심으로 앞쪽에 노암, 노바스카 암노디핀, 뒤쪽에 아프로, 아달라트 프로카디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암노디핀 같은 것을 갖다가 펄머너리 아터리 하이퍼텐션 된 사람들한테 쓸 것 같으면은, 펄머너리 아터리 하이퍼텐션이라는 것은 펄머너리 아터리의 어떤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메디움이 하이퍼플라지아가 돼가지고 내강이 좁아지게 된 것이다. 이때에 칼슘 채널 브로커 쓸 것 같으면은 펄모너리 아터가 릴렉세이션 되면서 커지니까 이 칼슘 채널 브로커의 원래 기능인 말초 혈관을 릴렉스 해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능도 있지만은, 그것은 여기서는 미미하고 펄머리 아터리에 막혀 있는 그 부분을 릴렉스 해주기 때문에 펄머리 아터리 하이퍼텐션을 치료해줄 수 있는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펄머리 아터리가 이 하이퍼플라지아가 된 것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칼슘 채널 브로커 기능처럼 릴렉세이션도 시켜줄 수 있는 이 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데나필이다. 실데나필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이클릭 GMP가 GMP로 바뀌지 않게 해가지고 몸 안에 사이클릭 GMP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럼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관을 바로 릴렉스 시켜주는 것이다. 즉 스무스 머슬 셀 속에 있는 마이오파이브를 릴렉스 시키다 보니까 이 스무스 머슬로 둘러싸여 있는 코로나리 아터리가 커져가지고 펄머리 아터리가 이렇게 내강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이오파이브를 이렇게 컨스티튜션 되는 것이 GMP가 많아졌을 때라고 하니까, GMP의 전구 물질인 사이클릭 GMP가 많아지면은 릴렉스가 되는 것을 하는 일이 바로 이 실데나필,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펄머리 아터리 하이퍼텐션에 사용했던 실데나필이 펄머리 아터리의 막힌 것만 이렇게 릴렉스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페니스의 아터리도 역시 이것을 먹으면은 1시간 지나서 이렇게 릴렉스가 되는 그런 것을 부작용을 발견해가지고 비피아그라가 탄생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알파가 수축하는 데는 이렇게
아고니스트를 쓴다든가 혹은 그 칼슘에 의한 ATP가 많아진다든가 혹은 또 GMP가 이렇게 많아질 때 수축되고 그 반대 물질 그러니까 알파의 안타고니스트가 많아진다든가 혹은 칼슘이 적어진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쓴다든가 혹은 그 GMP의 전구 물질인 사이클릭 GMP가 많아진다든가 이럴 때 릴렉스가 되는 것이다. 그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코로나리 아터리에 베타1이 있고 그 트라케아에 베타2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같은 물질들이 이제 뭐 아고니스트라든가 또 칼슘에 의한 ATP가 많아진다든가 할 때에 말초와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즉 그 스머스 머슬이 릴렉스가 된다. 그러니까 베타의 아고니스트. 결국 이때는 이제 그 미오신이 액틴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벌어져 가지고 H존이 넓어지는 것이 이제 릴렉세이션. 중심은 릴렉스가 되고 그 풍선 효과에서 심장이 그 수축하는 것처럼 벤트리클은 그렇게 수축이 되는 것처럼 그 알파는 수축이 되고 베타는 그 이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스무스 머슬을 이완되는 걸 중심을 볼 때에 물론 이제 베타에 오는 것이 약간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했다. 물론 이제 뭐 카테코라민인가 SH 같은 것이 오게 되는데 베타를 자극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완이 된다. 알파를 자극하면 무조건 수축하는 것처럼 그 반대작용이 풍선의 반대작용이 심실이 수축하고 심방이 이완하는 것처럼 베타를 갖다 뉴로 트랜스미터가 작용하면은 무조건 그 이완이 된다. 그 이완이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그 베타 아고니스트라는 것이 있고 칼슘이 많아지면은 말초에서는 수축되는 데서는 이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MP 문제도 GMP가 많아지면은 수축된다고 하는데 사이클릭 GMP가 많아지면 여기서도 이제 그 이완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아고니스트가 베타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베타 1하고 그 베타 2에다 작용하는 베타 아고니스트로서 핀프로테놀과 이소프렌토놀이 있으면은 이것은 그 코로나리 아터리의 스무스 머슬을 갖다가 이렇게 그 확장시켜 가지고 내강을 크게 하니까 혈류가 많아지니까 그 하트레이트가 많아져 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 베타1만 실렉티브하게 작용하는 것이 도부타민이라고 하는 건 또 인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리저널 월 모션 오벨리메트를 측정하는 스턴드하고 이제 하이버네이션 된 조직에 그 코로나리 아터리를 갖다 확장시켜 가지고 코로나리 아터리가 이렇게 굵어지면은 이제 커지면은 이제 하트레이트가 많아지게 하는 약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타1 실렉티브 하는 것은 코로나 아테리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코로나 아테리 확장시키다면 그 코로나 아테리 주변에 있는 스무스 머슬을 릴렉스 시키기 때문에 보조적인 강심제로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물질 그 칼슘이 있으면은 알파 리셉터 장면에서는 수축된다고 하는데 베타 리셉터 칼슘에 이제 많이 이렇게 작용되게 되면은 그 딜레타이신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슘 채널 아고니스트인 디지탈리스트 가설을 쓰면은 디지탈리스트라는 것이 그 레프트 벤트링클의 엔드 디아스틱 볼륨을 갖다 상당히 크게 해준다.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하트레이트는 좀 작아지지만은 스트로크 볼륨이 커져가지고 스트로크 볼륨에다가 하트레이트 곱한 카디악 아웃풋은 좀 유지해가지고 이것이 BP를 약간 상승시키면서 하트레이트는 저명하게 떨어뜨려주니까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인가 페록시멀 슈퍼레멘트리가 타키카디아 같은 그 어리테미아의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베타 리셉터 쪽 중심 쪽에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그 GMP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이완된다고 하였다. 사이클릭 GMP가 많아진다는 게 거꾸로 해가지고 GMP는 적어진다는 걸로 해석해도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릴렉스가 되면은 수축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베타 쪽, 그러니까 중심 속으로 수축되는 것은 코로나리 아테리가 수축되는 것이고 트라키아가 수축되는 것인데
이 안타고니스트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베타1, 베타2에 모두 작용하는 그 베타 안타고니스트는 프로포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타1만 실렉티브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테놀이라든가 에스몰롤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베타1, 2를 전부 다 이렇게 수축시켜주는 그 프로포놀 같은 경우는 그 부작용으로서 이제 트로키아도 이렇게 그 스무스 머슬도 줄여주기 때문에 에스마 같은 경우는 더 악화시키는 것이고, LDL을 갖다가 그 좀 많게 해가지고 그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이 아테리얼 콜레스테라이티스를 만들게 하기도 하고, 또 인슐린을 적게 해가지고 조기에 당뇨병이 오게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베타1만 실렉티브하게 작용하는 아테놀이나 에스모놀 같은 것이 상당히 그 좋은 그 하트레이트를 줄여주는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페록시멀 슈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이렇게 타키카디아가 있는 WPW의 환자들한테 에스몰롤 같은 베타만 실렉티브를 하게 되면 20-30분 동안 하트레이트를 줄여주는 아주 좋은 효과도 있는 것이다. 코로나 태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트레이트가 혈류가 적어지니까 작아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타고니스트는 그렇고, 컨스트럭션 시키는 두 번째로다가 이제 칼슘이 많을 때에는 릴렉스가 잘 된다고 했는데, 칼슘이 적을 때는 거꾸로 컨스트럭션이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칼슘 채널을 브로커해서 중심성으로 작용하는 것은 베라파밀 틸티아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쓰면 코로나 아트리 주변에 있는 스무스 머슬이 이렇게 수축이 되니까 코로나 아트리가 작아지면은 하트레이트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혈압도 약간 떨어지면서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는 약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중심을 갖다가 중심 코로나 아트를 수축시켜줘가지고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려주는 베라파밀 딜티아젬과 아고니스트인 디기탈리스의 같은 점은 둘 다 AV 노드를 억제하기 때문에 WPW에 의한 슈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를 치료하는 것이고, 이때 저혈압일 때에는 혈압을 약간 올려줄 수 있는 디기탈리스 쓰는 것이고, 고혈압일 때는 혈압을 약간 떨어뜨려주는 베라파밀 딜티아젬을 쓰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베타 쪽, 그러니까 중심 스무스 머슬을 갖다가 이렇게 컨스트럭션 주는 것은 안타고니스트라든가 칼슘에 부족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칼슘 채널 브로커라든가, 혹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클릭 GMP가 적어질 때, 다시 말해서 GMP가 많아질 때에도 이 중심성 베타1이나 베타2가 이렇게 수축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벤트리큘러 플러터, 벤트리큘러 페일리어.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서 하트레이트도 둘 다 떨어지는 것이 이제 하트 페일리어인데, 혈압이 떨어지면서 하트레이트는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이제 하트 페일리어인데, 이 너무 많아진 하트 페일리어, 하트레이트를 갖다 줄여주는 약으로다가 신약이 이바브라딘이 있다고 했는데, 이바브라딘 같은 것은 포타슘보다도 소듐을 갖다 더 많이 줄여가지고 레프트 벤트리클의 엔드 시스틱 볼륨을 갖다가 작아주게 하니까 스트로크 볼륨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에다가 하트레이트를 곱해가지고 카디악 아웃풋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이렇게 엔드 시스톨 볼륨을 적게 하다 보니까 하트레이트는 좀 10% 정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 레프트 벤트리클 하트 페일리어의 특징적인 증상인 혈압은 떨어지고 하트레이트가 높아지는 것을, 하트레이트를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스무스 머슬에 있는 무조건 말초에 있는 알파 수축과, 그리고 중심성 베타 이완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교차해가지고 약물이 서로 작용하는 것이다. 스무스 머슬 셀